투자의 재발 겸 미다스의 손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로 널리 알려진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주 항공 산업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투자 관점에서 좀 변곡점이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비용 문제인데 종종 유튜브에서 보셨을 수도 있었을 스페이스X의 팰컨 9의 재사용입니다. 팰컨 9 같은 경우에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 수만 달러에서 최근에 2, 3천 달러로 이제 비용이 많이 축소가 됐고요. 궁극적으로는 스타쉽을 이용을 해서 이 비용을 100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누리호 같은 경우에 1kg당 원화로 3,6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우주 관련 비즈니스를 할 때 손익 분기점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우주 비즈니스가 실현될 수 있는 기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증입니다. 스타링크가 2025년 흑자 전환을 했는데 우주 산업이 단순히 정부 R&D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민간 주도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전쟁과 같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안보 문제입니다. 정찰 위성과 이제 통신망 확보는 선택이 아닌 국가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의 국방 예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우주 관련 섹터로 자금이 강하게 유입되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UAM 상용화 등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스페이스X가 현재로는 IPO 일정이나 이런 부분이 불확실한 지점들이 많지만 결국엔 IPO가 되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주 관련 기업의 어떤 이제 벤치마크 혹은 이제 멀티플의 기준점이 이제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을 성립을 하고 투자자들이 이제 많은 자금이 유입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 관련해서 대표적인 메가 기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또 개선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공급망에 속해져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제 낙수 효과를 받는 기업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주항공청 로드맵을 살펴보면 핵심은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입니다. 과거 이제 정부의 어떤 용역 과제로 수행을 했던 형태였다면 현재는 기업들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복해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갈 걸로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민간군이 협력을 해서 스타링크와 같은 저궤도 통신망을 구축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위성 본체를 만드는 기업들, 스트레가이나 카이와 같은 기업들과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 인텔리안테크 같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담은 ETF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ETF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주 쏠림을 막기 위해서 10% 캡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주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도 많은 수혜를 받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올드스페이스에서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로 가는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적절한 투자의 대안처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TF 안에 포트폴리오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뿐만 아니라 사실 방산을 같이 이제 하고 있고 사실 방산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주항공 기술 같은 경우에 사실 바로바로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 이제 R&D 비용으로 비용을 많이 소진해야 되는 산업인데 방산이라는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섹터를 상당 부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통해서 우주항공 관련 기술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세트레가이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관측 위성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스페이스가 최근에 지분을 인수를 했고 그 자금력을 통해서 자체 위성 발사와 우주 관련 이제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마진율 개선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결국에 위성 통신 시장이 확대되면 직접적으로 가장 필요한 게 결국에는 안테나일 겁니다. 우주에 떠 있는 위성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사실 안테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휴의 확장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매출 가시성이 가장 뚜렷한 기업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방산이나 우주 관련 이제 산업은 결국엔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의 기조가 변화를 한다거나 혹은 관련 이제 예산이 축소되는 부분을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현 정부에서는 방산과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제 중기적으로는 하반 경직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